지금 다른 거 안 하시고 이제 커튼 블라인드 쪽만 진행되시는 걸로.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연하게 좀 알게 된 분이 있어서 근데 네네. 그분이 커튼 블라인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몇 번 따라다니면서 좀 보긴 했어요.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공장 한번 견학 가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거부를 하더라고요. 아 지금 현재 사정이 뭐 이렇다, 뭐 너무 지금 정신이 없다. 그래서 몇 번 거부를 하길래 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한다고 하니까 이건 무조건 거짓말이야 하기도 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좀 유튜브 좀 검색해 보다가 이제 황금 빗자루를 보게 됐고, 이제 커튼 블라인드는 기본적으로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때 기본적인 교육을 해주고 본사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어떠냐면은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내보낸 다음에 발주를 저희 쪽으로 받아요. 아 공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공장에다가 발주를 넣어서 뭐 회배당 10,000원이야. 그럼 사람들한테는 회배당 1,100원을 받겠죠. 회배당 보통 뭐 200원, 300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보통 한 집들 갔을 때 34평 기준 새 아파트로 봤을 때는 보통 25에서 27, 8회배에 나온단 말이에요. 4, 5만 원 정도가 남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불려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를 못 하겠더라고요. 영상 보고 나니까 아, 믿음이 가고 사장님 네. 말씀하시는 게 공장을 저희들이 두 군데를 알려드릴 거예요. 기본적인 사이즈 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알려드릴 거지만 공장 가가지고 이런 책자도 사야 되고 수입 커튼 이런 것도 할 건지 아니면 블라인드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컨셉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상담하는 스킬까지는 저희들이 알려드릴 건데, 그렇게 해서 공장에서 다이렉트로 견적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받는 단가랑 똑같이 그냥 이용하시면 돼요. 공장이 두 군데인 이유는 서로 같나요? 다른데 사용자 비교하기 좋게 여기는 얼마고 얼마고 이런 분위기고, 이제 왜 두 군데냐면 한 군데는 블라인드에 더 최적화되어 있고 커튼이 서브인 곳이고 하나는 커튼이 메인이고 블라인드가 서브인 곳이에요. 두 군데 다 전국의 대리점들에다가 이제 납품도 해주고 있는 곳이에요. 커튼 블라인드만큼은 참 재밌는 아이템이에요. 커튼 블라인드가 로드샵으로 샵이 운영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을 다니면서 보시면 망한 데가 없어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은 오픈은 되어 있고 네. 영업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진짜 저기 돈이 되나 해서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꽤 되더란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다 방문 상담을 하거든. 손님들이 와서 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이즈를 보고 견적을 보고 집안의 분위기를 보면서 스타일링을 좀 잡아줘야 되니까. 아니면은 현장에서 견적을 보고 그 다음에 샘플 보러 저희 샵에 한번 오시죠 라고 해서 예약을 잡고 오는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죠. 거의 보통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도 매장 없이 그냥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조금 어렵긴 해요. 매장이 있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로드샵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로드샵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 매장의 사진의 컨셉,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샘플을 걸어놓고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나 인스타에 홍보하는 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크지 않더라도 샘플 정도는 몇 개 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무실 뭐 5평이든 매일 한 4, 5개 정도만 들어갈 수 있게만 딱 작업해놓고 뒤에 그냥 등만 깔고서나 이렇게 사진이라도 찍어서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온라인 샵만 하는 사람들보다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커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샵이 없어. 혹시 매장 가서 볼 수 있나요? 아 저희는 매장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 쪽으로만 해서 시공된 사진들만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고, 아니면 저희들이 가서 견적을 봐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곳이랑, 아 저희 매장이 있어가지고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매장으로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저희들이 그런 불편한 부분들 다 해소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매장이 있으면 자신이 있는 거죠. 이미 시작할 때 마인드 자체가 내가 샵을 가지고서는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이미 마인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샵이 없이 운영을 하는데 웬만큼 잘하고 있다? 샵을 해놓으면 그 사람은 더 난리 나겠지. 저도 사실 매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택은 사장님이 하시는 거고,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장단점과 그런 컨셉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야 사장님이 알고 접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장님이 여건에 맞춰가지고 뭐 없이 운영을 하더라도 샵 하는 거를 첫 번째 목적을 주고 여기서 빨리 열심히 일을 해서 나도 내 샵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해보시라는 거지. 그럼 동기부여가 더 생기니까. 원래 이제 계속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작년 말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전혀 이쪽으로는 문외한이에요. 영업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뭐 인터넷에 좀 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커튼 블라인드는 정해져 있어요 사장님. 시공 후기예요. 그리고 사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커튼 하시는 분 좀 따라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플레이스 광고하는 업체를 한 군데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번호를 하나 줘서 거기 사람을 만나봤는데 월
20만 원으로 1년 계약하면은 2, 3개월 안에는 상위 노출되게끔 해줍니다.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전화가 상호가 만들어지는 순간 온갖 광고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 다 전화가 올 거예요. 전화가 수백 통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용할 건덕지는 아무것도 없다. 혹시 얘기하는 거 저 녹음 좀 해도 괜찮은데? 그래, 제가 녹음하고 있는 거 편집해서 어차피 올릴 거니까. 그래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튼 블라인드든 입주사 청소든 에어컨 청소든 무슨 아이템이든 간에 파워링크에 돈 주고 올리든 맘카페에다가 내가 돈을 주고 올리든 승구에다가 올리든 당근에다가 올리든 시작하시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고퀄리티의 사진과 작업 후기가 많아야 그 다음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최상단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있었어. 클릭해갖고 거기에 있는 블로그나 이런 걸 들어갔더니 작업 후기가 한 개밖에 없어요. 거기다 시킬 거예요? 아니죠. 자, 근데 블로그 쭉 보니까 후기글 있는 거를 체크해서 딱 그냥 클릭했더니 와, 작업 후기가 엄청나게 많네? 거기다 시킬 거 같지 않아요? 두 번째로, 자, 작업 후기가 얘도 많아. 영상으로 뭔가 자세하게 설명된 데가 있네? 이왕이면 영상이 있는 데다 시키겠죠.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나가자고 하면은 사진도 이쁘게 잘 찍었고 영상도 있네. 마지막 세 번째 업체 봤더니 사장이 나와가지고 제품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고 있네. 사진 퀄리티도 좋고 영상을 찍으면서 이 제품에 대한 부분들, 작동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네. 이게 뭐냐면 그러한 작업들이 됐을 때 돈을 주고 광고를 하든 플레이스토어에 상단을 띄우든 맘카페에다 등록을 하든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는 한 그런 거는 다 한 방에 내 업체가 훅 갈 수 있다.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쌓는 작업에 집중을 100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궁금한 부분이 뭔가 시공을 해야 시공하는 사진을 찍고 올리는데 우선 스타트가 돼야 되는데 그 처음 스타트 할 방법은 사장님 집에 거를 해야지. 어디는 우드 블라인드 하나 하고 어디는 허니콤을 하고 어디는 기본 콤비 블라인드를 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서 블로그에다가 인스타나 그런 걸 해야죠. 그런 다음에 행동이 뭐냐면 블로그 후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놨어. 근데 실질적으로 나를 찾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장님을 알려야죠. 나를 필요로 하는 타겟층을 검색을 해서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블로그 잘 보고 갑니다. 뭐 커튼 블라인드는 어딥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를 알려야 나 이번에 이사하는데 커튼 블라인드 필요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작업 후기도 있고 사진들도 되게 깔끔하게 잘 있고 영상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작동하는 방식도 알려주네. 아유, 그러면은 당연히 견적 요청이 들어오고 당연히 순리대로 당연히 가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창업을 할 때는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 한번 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업체를 선택을 하게 될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컨셉으로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할 때는 쉬워 보이지만요, 지속적으로 하는 게 힘들어요. 블로그 광고가 우선은 중요하겠네요. 샘플북도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 굳이 취급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아니요. 일단은 이제 공장에 가면 공장에서 똑같이 이제 상담을 해주기도 하니까 기본적으로 블라인드는 아마 이런 책자 하나가 나갈 거고 갖고 다녀야 될 거예요. 이렇게 알루미늄이랑 우드 블라인드. 근데 우드 블라인드도 종류도 사실은 슬롯이 여러 가지예요. 사이즈가 이런 게 있고 책자에 들어가갖고 돼 있는 것도 있고 이거 반토막짜리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하는 디자인, 오동나무냐 대나무 재질이냐 플라스틱 재질이냐 기본 베이스적인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고객한테 끌고 올 수 있는데 오동나무, 대나무, 플라스틱 재질, 뭐 재활용 재질 이런 것들을 다 고객한테 선택지를 줘버리면 선택 못해요. 시간이 2-3시간 걸려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커튼 블라인드 상담은 10분에서 20분 내외로 끝내거든요. 고객님들이 심플하게 선택을 못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어떤 게 나을까요? 그러면 업자 입장에서는 괜히 독박 쓸까봐 뭐 사모님 편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2-3시간이 간다고.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사모님 이거보단 이런 게 나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럼 하나 자꾸 추리는 거야. 얘보단 어떤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고민되죠? 그럼 싼 걸로 가시죠. 자, 그럼 여기 색깔 보십시오. 집안 분위기가 이런 색깔이네요. 화이트 아니면 그레이입니다. 고객님이 원하는 색깔이 이런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밖에 없어. 고객님 인테리어를 보니까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냥 화이트로 가시죠. 그런 식으로 선택폭을 자꾸 줄여주면서 얘도 이쁜 것 같고 얘도 이쁜 것 같아요. 어떡하죠 사장님? 그때는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걸로 가시죠. 가장 무난하게 선호하는 고객님들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약간 집안 분위기가 또 그레이 톤의 벽지가 되어 있고 막 이런 게 있네. 근데 거기다 생뚱맞게 그레이를 추천하면 안 되죠. 고객님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레이로 같이 가시죠. 이건 완전히 그냥 비용을 찌시고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으니까 깔끔한 톤으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로 가시죠. 그레이 톤을 선택하는 고객들은 그레이로 봐주세요 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면 투톤. 블라인드는 쉬워요 비교적. 근데 커튼이 어려워. 그래서 사장님이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저 커튼 이거 할 때 6개월 추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로 다 봤어요. 어떤 느낌의 추천을 어떻게 해주는 게 낫고, 내가 홈 스타일링을 해준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어떤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겠다. 뭐 톤앤톤 뭐 비율이라든지 어떤 집 자체의 어떤 이런 분위기에 맞는 어떤 색상이나 원단에 대한 질감이나 뭐 이런 부분들. 차르를 하나만 하는 사람들한테는 얇은 커튼 해버리면 사생활 보호가 안 되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두꺼운 재질의 추천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뭐 항균 재질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어필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상 기억 커튼은 어떤 스타일로 형상 기억이 나오는 거고, 형상 기억이 아닌 거에 대한 주름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고, 고객한테 형상 기억하고 일반적인 거하고의 차이를 충분히 얘기도 해줘야 되고, 고객은 분명히 주름이 딱딱딱딱 가 있어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고 했는데 그걸 고지 안 해가지고 했더니 주름이 없는 커튼으로 앞이 좀 부한 느낌이 있거든요. 밑에 부분이, 위에는 대략적으로 주름은 조금 잡히지만 밑에서 좀 부한 느낌이 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의외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너무 인위적으로 줄 잡혀 있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부분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줄이 있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줄이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줄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클레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클레임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바꿔줘야죠. 손해보면서 그냥. 고지 못한데 잘못이잖아요. 사장님이 움직이면 전화 많이 올 거고, 저희한테 전화가 안 온다 그러면은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구나라고 아마 딱 그게 판단이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데에서 여기서만 딱 봐도 저 안에다가 어떤 걸 설치할 건지 밖에다 설치할 건지 지금 아무것도 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오늘 기본적으로 사이즈 이런 데는 이렇게 잽니다, 이런 건 이렇게 잽니다, 이것만 알고 가도 가면서 이제 보이거든요. 이미지가 그려져요. 그러다가 줄 잡아가지고 한번 우리 집 거 한번 사이즈 재볼까 해서 해보다가 막히면 창문 사진을 딱 찍어요. 보내주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알려줄 거라는 얘기죠. 줄자는 항상 광폭으로 쓰셔야 됩니다. 사장님, 광폭 5.5m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거 한번 교육장에서 한번 알려주면 되고, 잘 배워보시고 궁금한 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이따 갈 때는 저희들이 공장 주소 알려드리고 연락을 취해 놓을 테니까 들렸다가 올라가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럼 앞으로 추후에 연락할 때는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혹시 명함 하나만 주시면. 네. 같이 드려. 네. 새 아파트로 봤을 때는 27, 8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4, 5만 원 정도가 남잖아요. 수익을 계속해서 끌려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를 못 하겠더라고요.